안녕하세요. 정밀일체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스코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스코비. 대표님 인스코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인스코비 보겠습니다. 자, 인스코비 어제 대비해서 한 11% 정도 빠지고 있죠. 지금 급락이라고 말하기에는 많이 올랐던 것이 지금 미실현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그죠? 종합주가 지수는 내리는 거에 비해서 요거 비교하기 위해서 종합주가 지수를 여기 추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를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래 차트는 종합주가 지수죠. 지금 이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종합주가 지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종합주가지수는 여기 언제냐면 떨어지기 시작했던 이 기점, 즉 이때 여기가 한 8월 한 중순쯤 되죠. 그런데 인스코비는 거꾸로 그 시점서부터 많이 올랐죠. 돌파시키면서 오히려 돌파시키고 지지를 받고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종합주가지수는 깨고 나서 저항을 받고 지금 떨어지는 추세고요. 그죠? 어떻게 보면 흐름 자체를 약간 종합주가 지수는 다르게 횡보했던 시점이 공교롭게도 그 날짜에 따른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는 것은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현재 흐름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하방 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는 쪽이고 인스코비는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쪽인데 오늘 좀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 실현의 관점이 아니겠느냐. 이걸 내려온 것은. 그러면 지금 꼼꼼히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스코비. 자, 보게 되면 인스코비를 보게 되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죠. 소형주고요. 통신업, 그 다음에 시가총 6,500억 정도 됩니다. 오늘 좀 빠졌으니까 10% 정도 빠지면은 5천억 정도까지 내려앉은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인스코비를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한번 이렇게 인스코비를 보게 되면 에,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통신업 쪽에 이렇게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재무 정보를 한번 볼게요. 먼저 재무 정보를 보게 되면 인스코비는 작년 그 후반기 때 170억, 그다음 159억, 그리고 올해 전반기 때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는데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그다지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추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기울어져 있는 추이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돼버렸다는 부분, 적자가 됐다는 부분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흐름이 깨져가는 흐름이고요.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더라도 490억, 586억, 754억 성장을 하다가 주춤했죠?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빠져요. 그러면 지금 인스코비는 성장 단계에서 보게 되면 조금 줄어가는 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을 좀 보면 지금 빠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적의 흐름하고 주가 흐름하고 보게 되면 약간 버블이 껴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죠. 그죠? 그래서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죠. 매출액 구조라든지 영업이익과 그다음에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매칭이 잘 안 되지만 지금 이게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스코비 오늘 소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죠? 아피메즈 1200억 밸류로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죠? 삼상, 나스닥 상장 위한 투자 유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여기서 누군가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이슈적인 내용을 가지고 누가 그걸 기대감으로 갖고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소위 말해서 재료가 있을 수가 있겠죠. 알려지지 않은. 그런데 알려지지 않은 재료가 더 많지 않을까요? 세상에 알려지면 공공연한 비밀이 돼서 세상 사람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가에 이미 반영돼 있다라는 생각도 역으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어떤 소식이 재료가 터지면서 주가가 떨어진다는 그 재료가
악재성이냐 아니면 계속 이어가느냐. 그러니까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진다. 그거는 이미 주가가 선 반영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어떤 내용이 노출됐는데 주가는 그대로 상승으로 간다 그러면 그게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이 향후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항상 주식을 생각해 본 첫 번째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래서 항상 매출액 구조나 이익 구조 정도는 상승 쪽으로 우상향으로 좀 가는 모양이 돼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기본이 돼야 될 거니까. 기업 자체가 돈을 벌어서 이익 실현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기업 경영이 목적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매출액 구조 그다음에 이익의 흐름은 위쪽으로 가져야 되겠죠. 우상향 쪽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인스코비는 조금 캐치하는 찌긴 부분이 있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차트 분석, 가격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차트 분석과 가격의 흐름을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수급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누군가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흔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재료 분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보 분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뉴스, 그 다음에 이슈, 그 다음에 공시, 그 다음에 뭐 테마, 뭐 업종, 업황, 뭐 이런 것들을 주가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주가 분석은 어느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 인스코비는 기술적 분석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면이 부각이 된 거고, 재료는 이게 아마 내포돼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이제 기본적 분석 보니까 매출액 구조나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가시화시키지 못한 부분 이게 하나가 좀 마음에 걸려 있었던 거죠. 그죠? 이게 이 부분이. 자, 그러면 밑에 다시 한번 이렇게 뭐 인서코비에 대한 이야기는 쭉 보면 뭐 공매도 얘기가 나오고 뭐 오르기도 얘기가 나오고 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핵심적인 사항은 항상 저는 이거를 제일 중시하게 할 때가 있죠. 기본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적이라는 부분이 그다지 좋지 않다. 이거는 주가에서도 언젠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어디서 들어갔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지금 5,050원 15%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6,660원이잖아요. 그죠? 국가가. 그러면 5,000원 이상에서 샀다면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죠? 적어도 5,000원 밑에 샀다면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뭐냐면 여기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흐름의 추이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한번 이걸로 그리는 것보단 이걸로 그리겠습니다. 일봉에서 이걸로 그리고요. 종합주가지수는 여기 빼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걸 그리면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 흐름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 흐름이고 지금 이 저점이 이 트렌드에 지금 닿는 자리예요. 그죠? 그럼 과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닿고 밀려서 이렇게 모여서 그죠? 그리고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여기서 놀다가 이렇게 올려준다면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 자리를 이탈해서 놀게 되면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주가는 다소 한번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반면에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이 트렌드선을 그냥 이대로 그리면 이대로 갔던 거죠. 이렇게 흐름상. 그리고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자리는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이라고 하면 4월달 그리고 고점을 높여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이 저항선 그러니까 8월 달이죠. 지난달 그리고 9월 달에는 여기서 오버싱이 나면서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흐름에 대한 저항이 그러니까 여기가 오버슈팅에 대한 흐름이 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정말 중요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자리 가격으로 봤을 때는 4,600원에서 4,800원 정도를 이렇게 보이는데요. 4,600원, 4,800원 이 자리 4,600원, 4,800원 이렇게 보이는데 이 자리를 이탈해서 놀게 된다면 이게 트렌드 저항이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면서 다소 주가는 2차적인 4,000원까지 다시 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지금 주가가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동안에도 지금 4,600원에서 4,800원이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주가가 내리니까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신규 진입을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당황스럽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현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4,600원, 4,800원 지지 여부를 보자는 거죠. 여기를. 일단. 여기서 주가가 내려와서 여기가 지지하는 형태가 나온다면 신규 진입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냥 계속 내려오는 상태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편한테 이걸 해보라고 그러면 일단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비중을 줄여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리고 한번 이건 갔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연하고 소위 말해서 폭락이 나오는 것은 이제 이슈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자리는 바로 잡는 것보다는 확인해야 될 겁니다. 새롭게 진입을 한다면 만약에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4,600원을 이탈해서 만약에 4,600원 이탈해서 그 아래에서 이 파동이 일어난다면 비중을 줄이거나 그래야 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4,000원까지 빠질 수가 있으니까. 황 대표님, 제가 여기서 샀는데 물렸어요. 여기서 그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갖고 있다가 차라리 4,000원 근방까지 온다면 황 대표, 아니면 황 대표가 말처럼 4,600원 이 자리에서 분할 진입하는 건 어때? 분할 진입을 하게 된다는 것은 물을 탈 수 있는 성질이 있는 거죠. 그 말은 분할 진입인데 행위는 물을 타는 게 되게 되면 더 밀려버리면 기하급수로 손실이 크게 불어나면 그때도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면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방법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물 타는 것은 되게 조심스러운 거고요. 어쨌든 4,600원, 4,800원 지지 여부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포인트고요. 이 부분을 4,600원, 4,800원 지지라는 형태가 나오면서 분기 실적, 곧 이제 3, 4분기 실적이 좀 나오겠죠. 이 분기 실적이 어땠는지를 좀 추이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거죠. 여기서 분기 실적 다시 볼게요. 분기 실적이 지금 이제 3, 4분기 나올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흑자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체킹하고 봐야 되겠죠. 적어도 흑자가 되는 상태에서 4,600원 선과 4,800원에서 지지를 해준다면 접근해볼 만 하겠지만 그냥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그냥 막 밀려온다고 해서 그냥 싸다고 잡는 게 아니고 확인이라는 말은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동 속에서 자리가 어느 중요한 자리를 생각해보고 그런 자리는 이제 의미 있는 자리라고 하죠. 그런 자리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4,600원, 4,800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요. 다시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스코비는 어쨌든 지금 하나 걸리는 게 실적이 과시화시키지 못했다는 부분, 그 부분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버슈팅으로 입고 갈 것 같던 공통적으로 4,800원, 4,600원 이 자리 생각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봉, 그리고 일봉, 그리고, 월봉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자리에서 4,600원, 4,800원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자리가. 그래서 4,600원과 4,800원의 지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이라도 이 자리만 붕괴가 되지 않으면 저항이었던 그 흐름이 오버슈팅이 나면서 지금 지지로 바뀐 그런 구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소리는 있을 가능성이 높죠. 보다시피 이제 올라온다고 하면 꺾은 자리니까 여기니까 한 5천 한 600원 선 전태고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파동의 이 그 인스코비의 그 파동의 구간은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4,600원에서 5,600원 사이가 현재 지지대가 있고 올라오면 저항대가 있는 파동의 구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자리가 5,600원 선, 그리고 여기는 4,600원 선 정도 되겠죠. 적어도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가격 차트에서 가격이 그동안 흘러왔던 의미 있는 가격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차트에서 생각하는 건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기준. 적어도 가격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가격을 사고 파는 거니까요. 이게 없으면은 우왕좌왕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의 대응의 관점을 본다면 이런 기준을 잡아놓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스코비는 4,600원, 5,600원을 기준을 보고 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은 4,600원, 800원의 지지 여부를 확인해서 했으면 좋겠고 비중은 좀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어쩌면은 이 자리에서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저기 할 건데요. 물 타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물을 탄다 하더라도 분할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한다라도 4,600원은 지켜주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해서 좋은 매매 되시기 바랍니다. 전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